LA 한인타운 내 한인업소에 대한 이딴 방화 사건의 용의자는 노숙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LA 소방국 수사관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노숙자들의 소행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들이 처한 피해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졸속 개정안이라는 비판입니다. 한인 4명이 희생됐던 애틀란타 총격범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한 증오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접종 거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교통편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집단 면역은 7월 말쯤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2% 이상 급락했고 다우지수도 1.36%나 떨어졌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1.36%나 하락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인업소 방화 사건. 이에 대해 소방국은 노숙자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소방국 수사관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어제 새벽 LA 한인타운 유명 식당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LA 소방국은 노숙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화 전문 수사관은 현장 CCTV 동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노숙자 방화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Most definitely. We like I said, the video that we got, it looks like a homeless person, and unfortunately, they always appear, and not just appear, but they are under the influence of some sort of narcotic. 아시안 증오 방화의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LA 한인타운 내에서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노숙자 방화 사건과 수법이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국은 최근 들어 노숙자 방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담 부서까지 신설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Now we have one arson unit for 24 hours that covers the entire city, and our workload is constantly increasing. I can tell you that there's been numerous fires. I've made numerous arrests through the video for individuals setting fires, and it's just like a target of opportunity. 노숙자 방화 사건은 수사는 물론 용의자 체포도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의 특성과 방화 당시 증거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소방국은 업소 주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조그만 방화라도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 미주 한인 사회의 불만은 또 커졌습니다. 국적 이탈을 막아놓은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들에 대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 공론이라는 비판입니다. 전용 기자 보도하겠습니다.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로 중요 보직에서 제외된 한인 해군 장교. 미국 방위산업체에 합격했지만 복수국적 문제로 취업하지 못한 한인도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로 피해를 입은 한인 2세들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CIA나 FBI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리고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중 국적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언제 재외 공간에 신청서를 내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결까지 내렸지만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이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만 추가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뒤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라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됐던 그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해주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그 문구만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결국 실효성이 없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한 예외 신청 대신 국적 유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적 유보제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여서 그 사람들이 미국 공직이나 정계에 나가는데 문제 없도록 하고 declaration 선언만으로 쉽게 그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한인단체들은 한국 국회가 개정안을 확정하는 9월 말 이전까지 합리적인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애틀란타 한인 4명이 희생됐던 아시안 징호 총격 사건. 검찰은 사형을 부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의 이사명 기자입니다. 한인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애틀란타 총격범이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플러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츠 앨런 롱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용의자에게는 살인을 비롯해 흉기 공격과 총기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플러 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총기범에게 혐오 범죄 협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의향을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의 인종과 국적 그리고 성별 등을 근거로 혐오 범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끔찍하고 비인간적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검사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소에서 주목된 것은 혐오 범죄 적용과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부분입니다. 당초 총격범에 대해 인종범죄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아시안 징호 범죄는 이제 10대들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계 80대 어르신을 폭행한 뒤 금품을 강탈해 달아난 용의자는 10대들이었습니다. 취재 전용 기자입니다. 길 가던 80세 아시안 노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합니다. 무차별 폭행을 하고 소지품까지 빼앗은 10대들 가운데는 16세 소년도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북가주 샌린드로시에서 벌어진 아시안 대상 강도 사건입니다. 최근 샌린드로를 포함한 북가주 베이 지역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징호 편지가 집에 배달되는가 하면 은행 앞에서는 아시안 노인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강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샌린드로 경찰은 최근 1년 동안 아시안 대상 범죄 건수는 폭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From 2019 to 2020, we saw an almost 300% increase in crimes towards our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members. 일부에서는 상습적으로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백신 거부자들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무료 교통편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6명과 백신 접종 전략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때 공짜 교통편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Uber and Lyft are both going to offer everyone free rides to and from vaccination sites. I think that is really stepping up.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운영되는데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때까지 미국 성인의 70%에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최대 340만 명까지 기록했던 미국의 일일 접종자 수는 2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가운데 확실히 맞겠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전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I'm going to be able to go more places without being scared of getting COVID-19, and I'll be able to just feel safer anywhere. 세계적인 백신 기근 속에서 어떻게든 자국 내 백신 소비를 늘리려는 미국의 안간힘이 백신 불평등 현상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집단 면역은 오는 7월 말쯤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바버라 프레어 보건국장은 집단 면역까지는 아직도 200만 명이 추가 접종을 마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5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LA 카운티 모든 지역에는 예약 없는 수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파이자 백신은 이제 12살에서 15살까지도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CDC는 긴급 사용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린이의 일상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나갈 때마다 일단 마스크 잘 챙기고 또 사람 많은데 실내는 거의 잘 못 다니고요. 가능하면 외식 같은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니까. 어린이용 백신이 나온다면 마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예전과 다르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마치고 싶어요. 저도 맞고 싶고. 뭐 안전하다고 그게 검증이 되면은 맞춰야 되겠죠. 독감이나 마찬가지니까. 미국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연령층 2,260명을 임상시험했더니 예방 효과가 100%였고 특히 중환체가 16세에서 25세 연령층보다 평균 76%나 더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대상 나이는 더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이미 임상시험 중이고 2세에서 5세 임상시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세에서 17세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이자는 국내에서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이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생산국을 중심으로 접종 대상이 늘면 백신 확보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화이자 물량이 줄거나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돼 국내 공급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대상에서 빠져있던 어린이 청소년들을 어떤 순서로 마칠지 접종 계획을 새로 짤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2% 이상 크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2월 26일 이후 최대 폭인 1.36%나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연준의 조기 긴축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장기 국제 금리도 장중 한때에 1.62%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밀 가격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지연 한상호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쌀, 달걀, 파 등 올 들어 식자재 값이 뛰면서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국내 밀가루 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가격을 그전부터 한번 올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동네 장사라서 쉽게 올릴 수도 없고. 아무래도 그 주재료는 밀가루하고 계란이고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카고 상품거래에서 밀 선물 가격은 부실당 7.425달러로 8여년 만에 역대 최고가입니다. 남미 지역 가뭄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북미나 호주에도 한파와 가뭄이 번갈아 오는 등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밀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같은 곡물 작황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사료용 소맥이 증가했어요. 옥수수가 생산량이 안 되니까. 사람이 먹는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소맥이 필요한데 그 소맥이 사료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 속에 화물 물동량이 급증해 해운 운송비까지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밀 소비량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제분업계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가격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내일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긴 하죠. 감내하고 있지만 가격 인상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분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대형 베이커리 업체는 올 들어 이미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한 바 있고 라면 업계나 제과업계까지 가격 인상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서민 음식의 주 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오를 경우 2%대를 넘어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강판을 가공해 건설자재 등을 만드는 부산의 한 업체입니다. 최근 철강 제품 가격이 치솟아 납품할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 철강업 한 지가 30년이 넘는데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50원씩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건 처음 경험해보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킬로그램에 600원 수준이던 강판 가격이 매주 오르더니 1,17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1, 2년 단위로 납품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자재 값을 그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까.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가에 철강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이 환경 정책을 강화하며 생산을 줄이면서 철강값이 치솟는 겁니다. 게다가 원자재인 철광석값도 사상 처음 톤당 $200를 돌파하며 철강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리는 1년 만에 2배가 뛰어 톤당 $10,000를 넘어섰고 두바이 원유는 $26에서 $66로 치솟는 등 주요 원자재 값이 모두 급등세입니다. 철강을 주로 쓰는 자동차와 가전, 선박, 건설업종 등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산된 철강 제품이 대기업 위주로 우선 공급돼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회의를 소집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내수 위주로 물량을 돌려줄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강사들이 생산 라인을 완전 가동 중인 데다 가격 급등 원인이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어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자재값 강세가 계속될 경우 코로나19에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가 인플레이션이 불러올 어려움에 봉착할 전망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장 충돌이 이틀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 건물에 대한 정밀 타격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쌍방 지역에서 모두 3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거대한 폭음에 이어 가자 지구의 1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을 받고 폐허로 변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전투기 80대를 동시에 띄워 가자 지구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로켓포 공격을 벌인 데 대한 보복 작전이 이틀째 이어진 겁니다. 하마스도 즉각 텔아비브 등의 주거용 건물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은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장 충돌로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에서 28명, 이스라엘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من ضمنهم لقيت ابني على الارض واقع وكل دم وجوز الثاني لقيته كله دم واشياء زي كده واخذوهم وشهداء كتير برضه من دردونا برضه استشهدوا. 이번 충돌은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위를 이스라엘이 강경 진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랍 연맹은 주거용 건물까지 정밀 타격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야만적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갈등은 아랍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km 정도의 해저관을 통해 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롭지 않은 원전 오염수라면 왜 먼 바다에 방류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떨어진 앞바다까지 해저 파이프로 이송한 뒤 방출하는 방안입니다. 도쿄전력은 현지 어민들에게 이 방안을 설명하는 동시에 배관 설치를 위해 해저 지형과 강도를 파악하는 작업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이 밖에 오염수를 원전 연안에 바로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도쿄전력의 구체적인 방안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왜 앞바다 1km까지 파이프를 부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안전하다면 항구에 방출하면 되지 않냐며 역시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선 현지 어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東電や政府は理解を得るとも言っているんですよね、まだ。それなのにその海洋放出ありきでどんどん、計画を進めてしまうこと自体がですね、とても不誠実。 1km 밖 해저 방출로 결정될 경우 오염수의 환경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미얀마 공무원 20만 명은 현재 쿠데타군에 저항하는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서 연수 중인 미얀마 공무원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BS 취재진이 접촉한 미얀마 공무원들은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군부 쿠데타 이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지의 20만여 명의 공무원들처럼 군부 지시는 물론 월급 수령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They are just like the terrorists had experienced about the abuse,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So I cannot accept these conditions. I didn't get a salary. I refuse. That's why my family have no income too. 한국 정부가 생활용으로 주는 장학금도 시민 불복종 운동 지원을 위해 미얀마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한국 내 미얀마 공무원은 수십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들처럼 외국에 체류하며 파업 중인 공무원을 적발해 강제 해고시키고 있습니다. 강제 소환 조치까지 당할 수 있는데 현지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I don't know I can use my passport even if the military, family military abolish my passport. Moreover, the military thought would only threaten not only for me but also my family.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는 시민이 늘면서 군부의 소탕 작전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 더 이상의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아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We just need action. Rather than condemn or just worry, blah blah. We don't need. We need action. SBS 김혜영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배나 오른 점심 식사 가격, 연방준비제도 위원들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모든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긴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품은 터지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버블은 거품일 뿐입니다. 이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